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아키비스트 이지은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14년 정도 미술 전문 아키비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담당했던 컬렉션을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싶은데요. 맨 처음에 2012년도에는 민족미술협의회 간사이자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전을 이룬 미술사학자 최열 선생님, 그리고 아트인컬처 김복기 대표님,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한국의 조각의 선구자인 권진규, 또한 1960, 70년대는 사실은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잡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신했던 주간 한국이나 썬데이설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 잡지 컬렉션을 담당했고, 또한 70년대 단색화를 얘기할 때 꼭 필요한 전시가 도쿄화랑에서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일익을 담당했던 도쿄화랑 컬렉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 미술사적으로 점유를 취하는 아카이브들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키비스트가 된 거는 돌이켜보면 굉장히 숙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석사 때 미술사를 전공을 했는데 60, 70년대 실험미술 관련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족이나 작가들을 만나러 가면 대부분 자료가 소실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사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만약에 어떠한 장소에 자료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사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을 텐데 라는 좀 아쉬운 생각들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자료들을 구축하는 직업이 있다는,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있다는 그때 알게 됐고, 2009년도에 그런 프로젝트를 국립현대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 작품들의 이력들을 조사하는 아카이브와 연결된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표준화된 매뉴얼로 구축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석사과정으로 기록관리학과를 갔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의 두 축에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국문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연구 기록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비현용 기록 또는 보존 기록, 연구 기록물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키비스트고, 한국말로 하면 기록 연구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록물관리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좁혀서 이제 미술 아카이브 개념에 대입을 하게 되면, 미술관은 사실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작품들을 수집하고 조사 연구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교육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그 직원들이 수집된 혹은 생산된 여러 기록들을 관리하는 것을 미술 아카이브라고 하고요. 미술 아카이브의 범주에는 미술 작품을 제외한 예술적, 창작적인 기능을 제외한 모든 것, 그래서 작품을 생산할 때 작가들의 전시 인쇄물 같은 것들, 단체에 있다면 그 기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적 가치가 있거나 정보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미술 아카이브 범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카이브의 구축 단계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긴 하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5가지에서 한 6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저희가 아카이브가 입수될 때는 통상적으로 라면 박스라고 하는데, 라면 박스를 50에서 100박스가 기본이에요. 굉장히 대규모 컬렉션을 저희가 수집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박스별로 자료의 규모를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자료가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는지, 제목이라든지 생산 연도 같은 것 좀 나열해서 1차 목록화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자료가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면 먼저 훈중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 수복과 함께 이 자료를 수복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한 다음에 수복을 의뢰할 건 수복을 먼저 의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카이브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기술 단계인데요. 원래 통상적으로 정리가 끝난 다음에 기술 단계로 가기는 하지만, 이 미술 아카이브는 희한하게도 매체와 형식이 다양해서 정리와 기술을 같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컬렉션을 구축을 할 때 대략 1년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정도 반 이상이 할애되는 그 정리 단계가 정리 기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통해서 그 매체별로, 주제별로, 연대별로 나열을 한 후에는 사실상 자료를 보지 않고도 이 자료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술 단계인데요. 이 기술을 사실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서 자료를 기증해 주신 기증자 또는 이 자료와 밀접한 연구자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제가 정리를 마치고 기술을 마친 그리고 완료한 권진규 같은 경우에는 100회 이상 한국과 일본에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많은 면담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자료 해제를 하면서 크로스 체크를 진행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억겁의 시간 그리고 지난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다음에 물리적인 정리를 하게 돼요. 이 물리적인 정리는 그냥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열람 서비스 하기 직전의 단계인데요. 종이는 종이 박스, 라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요. 어떠한 그 CD나 DVD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보존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물리적인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열람 서비스를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물리적인 정리가 끝나면 저희 미술관에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이용자들이 검색어를 통해 키워드를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아카이브의 구축 단계이고요. 사실은 저희 구축과 활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건 전시를 통해서거든요.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도에 미술연구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가 협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틈이 있는 것들을 메꾸는 작업들을 좀 했었고, 또한 미술관 내에서 아카이브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작가의 회고전을 할 때 작품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있어서 그의 작품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아카이브가 사실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작품뿐만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 그의 작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관련된 전시를 활용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보존 기록의 기술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기관별로 사실은 그 차원에 따라서 그 분류 카테고리는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연구 기록물 기술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기술 규칙을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RCA 아이사드지와 국가기록원의 연구기록물, 그 다음에 미국의 닥스를 이용해서 저희 미술관에 맞게 그리고 미술관의 다양한 매체와 형식에 따라서 구축할 수 있는 매뉴얼들을 저희 나름대로 기관별 차원에서 기술 규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아카이브 구축 체계가 사실상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러 예술경영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아시아문화전당 ACC에서 기금을 받아서 해외 리서치를 사실은 많이 다녔어요. 미디어 아카이브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어떻게 전략화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해외 리서치를 많이 가서 뉴미디어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서치를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술 아카이브가 약간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향후에 좀 더 발전된다고 하면 어떻게 수집 전략을 진행할 것인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매뉴얼들을 따로따로 수집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술사적인 연구와 기록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대한 것들을 모두 다뤄야 하기 때문에 미술사적인 전공이 필요하고 어떠한 표준화된 매뉴얼대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록학적인 학문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기록관리학은 그 석사과정부터 진행되고 있으니까 학부 때 미술사를 전공을 하고 석사과정 때 기록관리학을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은 자료에 대한 통찰력과 객관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좋은 자료인지를 사실상 골라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골라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료가 어떤 출처에 의해서 어떤 원질서에 의해서 구축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에 가지 않고 객관성을 항상 유지하면서 작가들이 어떠한 발자취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만들었는지 생성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찰력과 객관성이 굉장히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큐레이터가 전시를 할 때 여러 사람들과 협업하는 것처럼 아키비스트도 사실은 혼자 작업을 하진 않고 적게는 2명, 많게는 10명과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직업이나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키비스트는 한 자료, 한 컬렉션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서 3년, 많게는 7년, 10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지난한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작가를 꾸준히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지난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저희 미술연구센터가 2013년도에 개설되기 전에는 어떠한 작가분들도 자료를 기증해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드웨어가 생기니까 점차 줄을 서시면서 자료를 기증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도쿄화랑 컬렉션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쿄화랑 컬렉션 사실 제가 수집을 했던 건데 2015년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박서버도로 카탈로그 레존을 만들 때 제가 연구원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도쿄화랑도 저희를 믿지 못하니까 자료를 기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한 3년, 4년 계속 설득 끝에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는지 그리고 연구센터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니 그 다음 또 기증을 해주시겠다 하셔서 미국의 스미소니언 외에 아시아에는 2번째로 도쿄화랑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희에게 기증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된 일은 그 기증자들을 설득 끝에 좋은 자료를 기증받게 됐다는 것, 그것이 가장 저한테는 보람된 일이었고요. 또한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은 기증자인데요. 기증자들이 워낙 다양한 많은 매체와 형식들의 자료를 기증하게 해주셔서 자료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아키비스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증자들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 이 자리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키비스트는 한 작가를 연구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하는 직업이고 굉장히 지난하고 물리적인 시간을 요하는 직업인 건 사실인데요. 그 누구보다도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결국에는 그 작가가 머물렀던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사실은 사람이 바로 아키비스트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해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직업이 아키비스트이고 그리고 그 연구를 토대로 다시 그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하는 사람이 아키비스트라서 모든 것들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카이브는 시작 단계다. 큐레이터와 함께 같이 갈 직업은 아키비스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조금 더 역량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키비스트 전망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